저는 A학교에서 일어난 학내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부당전보되어서 8개월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교육노동자 지혜복입니다. A학교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말에 여학생들과 상담 과정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이 2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에게 보고하고 무기명 설문조사를 긴급하게 실시했더니요, 여학생의 3분의 2가 다양한 성폭력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6명의 피해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이 학생들의 신고에 제대로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고 2차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학교 내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 담당 교사가 피해 학생 신원을 유출했습니다. 그는 피해 학생들을 생활지도부로 공개 조사했으며 심지어 수업 시간까지 찾아가 생활지도부로 오라고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보호자만 연락을 취하고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는 일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 법정 대리인 내지 보호자가 동석해야 되는 교육부 매뉴얼이 있는데요, 전혀 피해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히 놀라고 그리고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6명의 학생들이 처음에 용기 내어 신고를 할 때 제가 함께 해결해 나서서 이 학생들과 반드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저는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2달 후에 학교 조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사안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완전히 2차 가해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고 위축되어서 저를 찾아오는 것도 어려운 지경에 처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계속 찾아가고 요구하고 싸우고 8개월 만에 작년 말 12월 27일 다행히 시정공고 조치가 학교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시정공고 조치가 하나하나 학교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이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학교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저를 부당전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학생들을 두고 이대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전보된 학교의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A학교로 되돌아가겠다는 싸움을 시교육청 앞에서 했습니다. 올해 1월 21일 아침 영하 20도였습니다. 저는 추위와 상관없이 이 싸움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의 성폭력 사안 해결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회복 조치,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당전보를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추웠던 날이 지나고 이제는 가장 더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학교 관리자, 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가 되어 누구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 그리고 교사의 목소리를 지우며 학생들을 돕고자 했던 저희의 노동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이 사안이 잘 해결된 것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저를 중징계하겠다며 9월 12일 징계위를 소집해 해직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온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와 또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교육당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단적인 예가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안입니다. 처리 과정에서도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75.8%가 10대이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 학생 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라는 인식도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했다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빨리 사진을 지우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지도를 했답니다. SNS 사진을 지우게 한다고 딥페이크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동안 과연 교육당국은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섹슈얼리티 표현을 삭제했고 여성가족부는 올해 성인권 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폐지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90%도 중단되었습니다. 학교와 전국의 도서관에서는 성평등 도서들이 줄줄이 퇴출당하거나 또는 열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평등 교육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폭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비롯해서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육당국의 긴급한 노력이 지금 당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교사로서 학교 내 성평등 교육 수업 실수가 제대로 확보되고 교육과정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과 이들의 곁에선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학교 내 성폭력 피해를 외면하는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서 중징계 협박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A학교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로서, 교육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 투쟁에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쟁!